안녕하세요. 제 과목의 구성을 다시 한번 좀 소개하면요. 제 과목이 이제 정식으로는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줄여가지고 이제 공시법, 공시법령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. 총 24문제가 할애가 되어 있고요. 세법하고 같이 한 과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세법에 16문제가 할애되어 있어서 합쳐서 40문제 한 과목 이렇게 되어 있고, 이 공시법령은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. 지적 파트와 등기 파트로 나눠져 있죠. 지적이 12문제, 등기가 12문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 지적은 뭐를 다루는 영역이냐 그러면 대장에 등록하는 절차를 다루는 영역입니다. 물론 여기 지적의 지자가 땅지자라서 토지를 대상으로 대장에 등록하는 절차 다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, 등기는 등기부 공부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대장의 사실 토대로 해서 등기부에 등기에서 권리를 공시하려고 등기부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. 이 대장에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등록하고요. 등기부는 권리 중심으로 등기합니다. 그러니까 주안점이 다른 두 개의 장부를 여러분은 부동산에 대해서 정보를 알리는 즉 공시가 정보를 알리는 공개거든요. 이 공시가 이게 공개의 뜻입니다. 공개. 즉 부동산 정보를 공개하는 장부는 대장과 등기부. 그 공개하는 공시하는 방법은 등록이나 등기. 그래서 장부가 똑같은 내용으로 두 개가 있다면 의미가 없으니까 요 초점을 아셔야 됩니다. 대장은 사실 중심으로 등록한다. 그 사실이 확정되고 공시되면 그걸 토대로 등기부를 만들어서 권리 공시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. 이렇게 영역을 제가 보여드렸고,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면, 지적은 현재 거의 고착화된 출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지적은 계속 쉽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려운 지엽적인 조문이나 이론 같은 거는요, 거의 안 묻습니다. 그냥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하는 걸로 묻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거의 다 만점 다 맞습니다. 어쩌다가 뭐 한두 개 틀릴 수 있는 거는 논외로 하고요. 기본적으로 다 맞을 수 있어요. 한데 등기 쪽이 관건입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등기는 굉장히 이론적으로 어려운 영역에 있습니다. 그래서 문제가 전부 어렵습니다. 어려워도 매우 어려워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등기 때문에 고생을 하시거든요. 그래서 등기를 잡고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준비를 할 거예요. 그러기 위해서 제가 요약집을 따로 만들었어요. 시험에 필요한 것들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다 커트하고 필요한 것들 열심히 연습해서 요령껏 준비하셔야 됩니다. 객관식 시험이라서. 요 등기는 왜 어려우냐 그러면요. 그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 어려운 민법의 내용을 다 안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이미 출발부터 어려운 영역이 있습니다. 그리고 거기다가 등기하는 절차를 씌워서 공부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등기에서 다루는 이론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이론들을 베이스로 깔고 있죠.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, 이게. 어,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요. 쉽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, 이게 진짜로. 그리고 난이도가 어려운데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정말 법무사 시험에서도 안 내는 그런 고약한 문제를 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. 그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요. 왜 이렇게 내는지를 아셔야 됩니다, 이유를. 등기도 뭐 쉽게 내려고 작정하면 얼마든지 쉽게 낼 수 있습니다. 난이도 평이하게. 하지만, 정말 접하지도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해마다 쑥쑥 튀어나오거든요, 이렇게. 왜 그렇게 내느냐 그러면요. 등기가 총대를 맨 과목입니다. 뭔 총대요? 과락이요. 과락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. 우리 이 주무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그리고 공인중개사협회에서요. 과락자들을 많이 만들어야 하거든요. 현재 실태가. 그리고 요 과락에 그 무거운 책임을 따른 과목이 또 하나가 있는데
공법이에요, 공법. 예, 공법은 왜 이게 과락을 많이 맞으시냐 하면요. 이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. 행정법의 이론이 뭐 간단한데요. 외울 게 워낙 많습니다. 외울 게 워낙 많습니다. 근데 등기는요. 외울 것도 많은데 이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이건 이론적으로 민법 베이스를 깔고 있다니까요. 예를 들면 민법에서 저당권을 제대로 공부를 안 했는데 저당권 등기가 설명이 들리겠냐고요, 이게.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영역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. 그래서 미리 제가 성격을 말씀을 드려요. 등기는 해도 점수 안 나올 겁니다. 그리고 특히 독학하시면요. 점수는 뭐 고득점이라는 거는 요원한 얘기가 될 겁니다, 아마. 그래서 그래도 시험에 출제되는 것들은 30년 동안 반복되기 때문에 출제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하나라도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것들을 늘려가는 과정으로 남은 이제 10개월 채 안 남았죠. 그동안에 시험에 착실하게 문제를 맞춰갈 수 있도록 우리 산업인력공단 입장에서는요. 이 과목이 과락을 만들어야 합니다. 공인중개사를 계속 자격증 줄 수가 없죠. 이미 30만 명이 넘었습니다.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. 이미 포화예요. 이미 포화. 근데 실업난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분들의 진입장벽을 열어놔야 되거든요. 실업난이 심각한데 취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취업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험까지도 문턱을 높이면 안 되니까 1차 과목은 낮게 해요. 쉽게 냅니다. 앞으로 경향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2차 시험에서 진입장벽을 낮추는 차원에서 1차는 계속 쉬운 난이도를 유지할 것이고 2차에서 자꾸 과락자를 만들어야 합니다. 고득점이 나오더라도 과락이 있어서 떨어지게. 그래서 이게 그 총대를 맨 과목입니다. 여태까지 10년 이상 그렇게 해왔습니다. 이 과목들이. 그리고 주변에서 중개사 시험 떨어지신 분들 들어보면 전부 이것 때문에 다 떨어집니다. 세법 때문에 떨어졌다? 이런 분 거의 없습니다. 중개사법 때문에 떨어졌다? 거의 공부 안 하신 분입니다. 그런 분. 이것 때문에 떨어집니다. 해도 점수 안 나오고 양이 너무 많아서 과락만 면하자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갈 수밖에 없어요. 미리 알고 접근하셔야 됩니다. 이거는 하나라도 확실하게 맞출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 드릴 거고 이거는 수업 따라오시면 꾸준하게 하시면 점수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. 그런 얘기입니다. 그 성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.